두 번째 순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최인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앵커 같은 복장으로 오셨군요. 네. 예. 오마이 TV를 위해서 단정하고 예쁘게. 앵커 아니십니까? 앵커. 네. 앵커 아니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아, 내가 착각했네. 감사합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시절에 현대건설이 대통령 관저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대가로 10조 원이 넘는 가덕도 신공한 사업을 수익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간 기업이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형 국책 사업을 수주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특검이 수사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최인호 의원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님이 부산시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좀 길죠. 기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뭐 네. 박형준 네. 시장 그 뭐 따질 게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름이 좀 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 예. 위원장 그래서 두 분 모셨는데 자 일단 뭐 앞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용산 간저 네네. 공사 중 일부 스크린 골프장 등 네네. 또 삼청동 안가 그 공사를 공짜 또는 아주 시세와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실상 뇌물로 공사를 해준 대가로 네. 한시물산 현대건설이 네. 국토부로부터 10조 5천억짜리 당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가덕신공항 네. 사업을 수주하고 그것도 특혜로 수주했다는 정황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또 특혜 수의 계약을 해놓고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네. 특히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확실시되자 네네. 돌연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거는 뭐 생각하면 할수록 그 미스터리인 그러네요. 예, 그런 대형 그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눈에 띄는 게 윤건영 의원이 지난번에 공개했던 건 한담동 관제 골프 연습 시설 이 의혹을 제기한 그때는 규모가 2억 원 정도 들여서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인호 의원께서는 지금 보니까 11억 원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로 밝혀졌는데요. 네. 스크린 골프장이 3억 원이고 네. 또 경비 초소나 파인글라스 여기가 또 6억 원에 이른다. 예. 그리고 안가 네. 그 뭐 룸바 만드는 리모델링 거기도 2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11억 한 5천만 원 정도에 상당한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해주고도 상당 부분 대금을 못 받았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금 일부 지급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는데 공식적인 경호처가 발주처니까 네네. 경호처가 발주한 그 사업의 계약서에는 1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은 네네. 뭐 집행이 됐든지 아니면 네. 다음에 갚아줄게 뭐 아니면 다른 공사로 우회 대금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현대건설이 다 떠안았고 다 떠안을 했다 네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 10억 원 최소한 지금 나타난 정황이 10억 원에 이른다. 네네. 뭐 플러스 알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그 소위 공짜 뇌물 공사를 현대건설이 김건희 또 윤석열을 위해서 했다. 스크린 골프장은 다른 뭐 경호처 직원이 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직원이 치겠습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렇습니다. 하겠죠. 룸바도 뭐 경호처 직원이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마시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용하려 했던 지극히 사적 용도 네네. 스크린 골프장 룸바를 현대건설이 거의 공짜로 지어주려 했다. 실제로 지어줬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김용현이 이제 그 현대건설 사장에게 네. 수사를 그 공사를 지어 달라 하는데 네. 당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윤영준입니다. 윤영준. 네. 예, 지금 현재 그 한국주택협회 회장이죠. 아, 그래요. 그 윤영준 회장을 소개받고 네. 김용현이 22년 말에 하반기에 빨리 지어라. 지금 21g한테 맡겨 놓으니까 네네. 이 엉망진창이다. 아니 대통령 부부 입주할 날은 다가오는데 지금 공사들 절반도 못 쳐내고 현대건설이 맡아줘야 되겠어. 이러니까 윤영준은 아주 처세의 달인이랍니다. 그래요? 처세의 달인 중에 달인.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자신에게 부탁을 해. 이건 무조건 해줘야지. 그때 현대건설이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현대그룹 전체 차원에서 네.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장 공짜로 뭘 해주고 공사해주고 한심을 사서 대통령 부부에게도 접근하고 네네. 그러면 그 권력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에 각종 대형 국책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겠다. 부탁할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 윤 사장이 네. 윤영준 사장이 경호처장의 말을 듣고 각종 특히 지극히 사적 공간에 대해서 사실상 공짜로 해주면서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는데 김용현 그리고 김오진 당시 그 대통령 행정실 비서실의 네. 관리비서관이죠. 관리비서관. 이 양반이 전체 간접공사를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뭐 각종 뭐 의혹이 많이 이제 이름 오르락내락 그러는데 이런 스크린 골프장에도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김용현, 김오진 네. 그리고 윤영준 윤영준. 이 세 사람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돈독해졌다. 왜냐하면 그 납기 공기를 못 맞출 뻔했는데 21g이 네. 현대건설이 맡아서 다 적게 해줬고 일부는 공짜로도 해주고 네네. 특히 그 아주 사적 공간에 대해서 공짜로 해줬다. 이러다니까 막 점수를 엄청 땄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는 김용현한테 김호진한테 잘했어. 고생했어. 그럼 또 이 두 사람은 또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또 잘했다 할 거고. 네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익 공동체 또는 뭔가 비리 공동체로 엮어가는 과정들이 초반에 그렇게 관계가 돈독해진 과정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인호 예. 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럼 일단 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2022년 7월 경호처에서 네. 밝힌 그 관적 스크린 골프장 및 기반 시설에 대해서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계약 금액이 1억 3천이라고 1억 밝혔거든요. 3천. 네. 근데 너무 여기서부터 의아한 게 현대건설이 어떤 회사입니까? 대형 공사를 주관하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겨우 1억 3천만 원짜리 공사를 맡았다고 계약을 했다고 여기서부터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사는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뭐 11억 원 상당의 3억 플러스 6억 11억 원 상당의 공사였고 사실상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장 만들고 뭐 간접 기반 시설 공사하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청을 주고 또 그 업체에서 거절하니까 또 다른 데다가 하청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뭐 일괄 하청한 것부터가 사실은 불법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왜 1억 3천만 원에 계약을 수주했는가? 네. 이 부분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다운 계약서다라고 거기서부터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제기하신 문제처럼 그렇다면은 현대건설이 이렇게 관저 공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신들이 하청을 준 업체에 대해서 심지어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공사로 좀 이렇게 돌려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불법적인 제안도 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면은 이 공사 대금 자체를 현대건설이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런 공사를 뇌물로 제공하면서 네.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취득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죠. 네. 제3자 뇌물죄로 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수사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던데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하신 김용현, 김호진, 윤영준 이 라인이 국책 사업에 많이 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네네. 김호진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양반은 뭐 국토부 제1차관으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하다가 네. 잠시 쉬다가 바로 이제 제가 국토위 간사 때 예. 차관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그 다들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저 양반 지금 뭐야 지금 경력을 보니까 네.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 문제 그 중요한 부동산 문제 그 처리하는 부분이고 또 뭐 주택 관련으로 네. 또 여러 가지 건설 관련으로 아니 이래 하는데 경력을 보니까 전혀 그런 거 뭐 무슨 총무 관련 뭐 이런 업무는 했지만 네. 그 가장 전문성 있고 능력이 발휘되어야 될 부동산 문제를
담당하는 제1차관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해가다.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저러 왔지? 네. 이제 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공세를 취할 때인데 하여튼 뭐 이 양반이 뭐 그 여러 가지로 눈살이 좀 따가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러나 이 김호진 차관이 와서 실세가 왔다. 거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6개월 있는 동안에 현대건설이나 자기가 봐줘야 될 국토부의 주요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의 토목 공사 10조 5천억짜리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알게 모르게 국토부 간부들에게 미리 밑그림을 쫙 깔아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드러난 일이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을 현대건설이 수주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 그 외에도 현대건설을 위해서 주택이라든지 다른 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특혜성 또는 현대건설을 위한 유무형의 유리한 뭔가를 행정으로서 국토부 행정으로서 봐주려 했던 것이 분명히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건설이 이제 사업을 포기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도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 수의 계약을 합니다. 자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그것도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턴키 방식이라는 건 한 업체에게 모든 공사 공정을 다 맡기는 겁니다. 통으로 다 맡기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대신 통으로 주는 대신에 당신 건설회사는 공기를 좀 더 앞당겨 봐. 또는 제시한 국토부가 제시한 그 입찰 조건에 무조건 맞춰야 돼. 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도 공기는 맞춰야 돼. 하는 그런 목적의 방식이 입찰 방식이 턴키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턴키 방식은 상당히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게 뭐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딱 드러나는 것이 수의계약 입찰 과정에서 4차례 유찰 과정을 거치는데 당시 입찰을 할 전후에서 전부 건설업계는 재계획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작년 4월 달부터 이제 입찰이 시작됐는데 가덕신공항은 현대건설 거야. 그런지 소문이 다 돌았어요. 건설업계는 이미 싹 다 돌고 그러니까 국토부나 뭐 권력청에서 현대건설에게 가덕신공항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감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덤벼가지고 막 성가시게 하고 한번 붙어보자 경쟁하자 이러면 다른 공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싹 돼버리죠. 그래서 D 업체는 뛰어들려 하다가 못 뛰어들고 결국 포기해버리는 사태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유무행을 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우선 2개4만 경쟁하도록 10개의 우리나라 순위가 있습니다. 건설 업계에. 그럼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2개 업체만 들어와라. 특혜네, 특혜. 그렇죠. 제한 경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1, 2차가 유찰되고 3차 이제 입찰이 들어갈 때 국토부가 72개월 그러니까 6년 안에 이제 공사를 끝내라라고 발주를 해놓고 1, 2차 때 의도적으로 건설사들이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특히 현대건설이 주도했겠죠. 사실은 자기들이 낙찰을 받을 걸 알면서도 왜 1차, 2차에 안 들어갔느냐. 6년 72개월의 국토부 입찰 공고가 짧다는 거죠. 공기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익이 늘어나는 수익성이 아주 증대되거든요. 1년만 늘어도 엄청난 수익이 증대되고 리스크도 감소하고 그 1년을 더 달라.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결국은 국토부가 6년짜리를 7년짜리 84개월로 수정 입찰 공고를 내게 되죠. 그럼 현대한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3차, 4차가 두 차례 다 또 유찰이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두 번 연달아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딱 그래 만들어 놓고 현대한테 수의계약을 해줘버리고. 하여튼 이 기간을 늘려준 과정 2개4만 경쟁하도록
제한 경쟁을 한 거. 그리고 나중에 108개월로 또 2년을 연장하려 합니다. 현대건설이. 네. 3년이 연장이 되면 기간도 엄청나게 한 뿐더러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가가 또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10조 한 게 거의 절반 가까이 15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3조 5천억짜리 공사가 3년이 더 늦어지면 18억 19억까지 늘어납니다. 18조 19조까지. 그런 국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고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건설사청은 리스크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그 부분인데 108개월로 늘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가 인지를 했어요. 4월 28일 날 108개월로 던져버리는데 그 현대건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에 알고도 제지를 못한 겁니다. 못해요? 왜요? 위에서 하지마. 아, 그렇게. 하지마 하면은 안 할 건데 그 과정을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적극적으로 108개월을 무조건 하지 말도록 제지를 못했다. 그래서 108개월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방조한 거 아니냐 국토부가. 이 입찰 과정에서도 현대건설 편을 들어줘. 108개월이라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면서 발표하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이 그걸 알고 그렇게 안 하도록 빨리 지도해라 라고 했는데도 사실상 부산시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 공고대로 해라라고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현대건설을 봐주려는 국토부의 의도적인 특혜 과정이 있었고 이 밑그림을 만든 사람이 김오진이다. 김건희의 핵심 측근. 그리고 이제 시작은 그 김용현 경호처장.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건도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이 건도 수사 가능할까요? 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관저공사와 연결되어서 지금 제기하신 의혹처럼 이게 혹시 특혜로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어떤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여다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1억 3천만 원짜리 경호처 주장에 따르면 1억 3천만 원짜리 계약을 한다? 그것도 턴키 뭐 일괄 도급 하도급을 주면서 그런 불법을 끼면서 게다가 또 하도급 업체는 뭐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저공사와 현대건설은 이미 굉장히 유착 관계가 있고 의혹을 제기하신 그 김오진 국토부 차관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차관이기 때문에 이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다. 그럼 수사는 필요하고 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 의원님 그럼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면 또 신공항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대통령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차질 없이 할 거다 정상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 거의 1,000만 시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구체화돼서 이제 겨우 이제 특별법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그래 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입찰이 늦어진다고 또 6개월 1년 늦어지고 뭐 행정 절차가 또 늦어지고 말은 번지르르 해도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있는 와중에 현대건설이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받아놓고도 느닷없이 타오를 던져버려요. 아, 우리 못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번 대통령 5월 말에 5월 30일 날. 참. 5월 30일 날. 그 던져버리니까 결국은 입찰도 새로 해야 되죠. 그렇죠. 기본 설계도 이제 새로 해야 됩니다. 요 과정만 하더라도 1년 반이 늦어졌고요. 또 이런저런 행정 절차 지금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 2년이나 늦어진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그 경남의 시도민들은 아니 이런 악덕 기업이 있나 도대체가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이 특혜를 해서 1년까지나 더 연장을 받아서 입찰을 받았으면 빨리 기본 설계를 그 공기에 맞게끔 해서 공사에 올 연말에 들어가야지 느닷없이 108개월을 던지면서 사실상 포기 선언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해버리고 이렇게 2년 늦어지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규탄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 게 있는데
자, 이게 108개월이라는 그 기간 9년짜리 네. 기본 설계 발표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기본 계획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네. 자, 국토부는 72개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현대가 요구해서 1년 더 늘려서 예, 또 84개월, 7년으로 1년 연장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받았죠, 현대건설이. 그런데 6개월 안에 법적으로 기본 설계를 현대건설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지인들이 수주한 내용대로 84개월, 7년 안에 공기를 맞추겠다라는 설계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8개월로 발표를 늘렸어요? 오. 그게 4월 28일입니다. 그거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죠. 84개월에 하겠다고 입찰 받아놓고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기본 설계를 제출한다는 것은 네네. 일단 그 계약법에 위반이 돼요. 그럼 일단 그거는 이제 사실상 그 이제 나는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네네. 자, 묘하게 보십시오. 윤석열 탄핵이 4월 4일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108개월 발표가 네. 4월 28일 3주 후에 있습니다. 3주 후에. 예. 네. 그리고 현대건설이 5월 30일 날 대통령 선거 나흘 전에 공식적으로 우리 못 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4일 날 대선이 있죠. 네네. 그리고 6월 5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자,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닷없는 계엄 네. 이 터졌어요. 예. 현대가 작년 10월 말에 입찰이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있다가 계엄이 터졌어요. 네. 이건 뭐야? 그런데 탄핵을 하는 과정이 쭉 몇 개월간에 걸쳐갔죠. 현대건설은 이거 특혜로 받았는데 용산 이 수사는 특검법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들어가 거부권을 당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안에는 네. 용산 강적 뇌물공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정권이 바뀌면 네.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될 거고 용산 강적 뇌물공사는 반드시 수사 받을 건데 가덕신공항까지도 만약에 들다 본다. 공짜 뇌물공사 해주고 가덕신공항에 특혜 받았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더 커지는데 큰일 났다. 이 11억 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10조 5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특혜로 수주했다. 그 대가로 이래 되면은 제3자 뇌물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현대그룹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탄핵이 예상대로 되었고 이제 선거는 2달 후에 있을 것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냥 못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대건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명분 있게 퇴각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사업 못 하겠다고 할 것인가 그게 국토부나 부산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기본 설계 안에 던져버리는 거죠. 108개월로. 네. 늘려서. 108개월 그 자체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면서 사실상 못 하겠다는 선언이고 딱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 전에 포기 선언을 해버리죠.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죠. 통과됐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죠.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네.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정의선 현대자동차. 이 현대그룹의 사실상 오너.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현대건설의 너무나 정통한 분으로부터 정언을 받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은 네. 정말로 현대건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구보다도 그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나 흘러가는 과정이나 이 관전뇌물공사가 네. 어떻게 해서 특혜 수주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기하게 했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의혹이 정말 커지는데 진짜 이 현대건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조에 달한 10조 5천억인가요? 10조 넘는 이 10조 5천억. 5천억에 달하는 이 네. 사업을 포기한 데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현대건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6개월간 무려 250명의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결국은 포기한다. 근데 6개월간 250명 그리고 그 뭐 들었던 돈이 뭐 환산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보도로 보면은 뭐 600억 정도 이미 지출이 됐을 수 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5월 30일에 포기했다. 특검이 아무래도 이 관저공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현대건설로 수사의 칼날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받은 특혜가 무엇냐 이것을 또 들여다보면서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까지도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해도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미 6개월간 들였던 네. 그런 비용을 모두 포기하고 손 털고 나오는데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거든요. 네. 같이 참여했던 공동 사업체들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네. 혼자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포기. 그것도 대선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저공사 의혹으로만 축소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의혹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커지면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현대건설이 아무리 큰 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관저공사에 한해서 축소해서 관저공사로만 사실은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네. 특검 수사 대상인 이런 관저공사 의혹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 특혜 의혹까지도 네.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그 오산 옹벽 사건 네. 거기에도 사고에도 연관이 되나요? 그렇죠. 그게 네. 2011년에 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 기간은 10년이 좀 넘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건설이 자신들이 했던 이 옹벽 이것이 붕괴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 타격은 큰 거죠. 단지 그 보장 기간이 지났으니까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송파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인가요? 올파포라고 하는데 네네. 그 아파트가 신축입니다. 아, 신축이요? 그런데 벌써 복도에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최인호 의원님이 제기한 이것이다. 이 건이다. 네. 그렇군요. 예, 요 대목에서 예, 제가 예. 또 이제 아까 이제 김용현은 말씀드렸고 네, 김용현은 하도 뭐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뭐 많으니까. 이 양반은 지금 큰 맹위를 할 정도로 앞뒤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네. 뭐 김용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용현의 이제 부탁을 받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이 양반은 거의 뭐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처세의 달인. 그리고 능력은 있지만 영업을 대단히 잘하고요. 또 정관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베이스 다 인맥이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현대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제1의 기업 건설사에서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표 사장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영업인데 그 영업의 이제 대부분이 네. 방금 이런 그 특혜 뭐 가정이나 이런 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은 수익성 저하라는 그룹 차원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현대건설 당신들은 수주액은 좀 늘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수익성이 왜 이렇게 작게 자꾸 낮아지느냐 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4년 동안 재임하게 되는데 윤영준이 이 4년 동안 재임하는 과정에서 뭔가 큰 수주를 해야 되고 그 수주도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즉 10조 5천원짜리 공사를 받으면 네. 수익성이 좋으려면은 기간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리스크도 줄고. 자, 이런 것을 분명히 노래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룹 회장인 정의선 회장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사실상 이제 그 이 사업을 포기하게끔 이제 결정을 한 사람인데. 네네. 그럼 정의선 회장이 언제부터 이 사건을 알았느냐? 간주공사 뇌물 공사할 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그 뒤에 가덕신공항 수주할 전후부터 윤영준이 제가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잘 아는 김용현이라는 사람 또 김오진이라는 차관 또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아시다시피
회장님을 모시고 네. 윤석열의 첫 미국 방문 때 국빈 방문 때 제가 건설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또 미국까지 갈 정도로 제가 돈독하게 이 정권과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108개월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84개월이라는 거를 72개월짜리를 108개월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라고 미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지가 됐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계엄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이제 긴박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밑에서 보고를 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수사를 밝혀내야 되겠죠. 네네. 어쨌든 이 가덕신공항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포기하게끔 결정한 것은 정의선 회장이 맞다는 것이고 그러면 네.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부산시 항공라인이 현대건설이 108개월로 또 늘리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4월 28일 날 발표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108개월로. 그런데 한 달 전인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부산시가 그것도 모니터링 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항공라인에서 국토부를 향해서 108개월 안 됩니다. 현대건설을 향해서도 안 된다. 당신들 이러면 안 돼. 이랬는데도 108개월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정의선 회장을 만나야 되겠다. 이 양반밖에 없다. 이 결정을 108개월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데 결국은 정의선 회장을 못 만나고요. 대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김동욱이라는 현대자동차 대관 업무 담당 부사장을 부산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항공라인에서도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고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김동욱 대관 업무 이제 사장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제가 파악하고는 미국으로 가서 정의선한테 보고를 하죠. 108개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보고가 자동차 사람이 뭐 건설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윤영준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안전 문제 뭐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파랑이 많고 뭐 이런 이유로 108개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아니면 중간 과정이나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정의선 회장도 어쨌든 자신에게로도 특검 수사가 올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 미리 타월을 던지라고 한 거 아니냐. 하여튼 그 사이에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잘 봐주면 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결국은 뭐 자기도 허위 보고 받고 108개월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지시했을 수도 있고요. 최대치는 처음부터 공사 뇌물 공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정의선 회장은 희문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물론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유심히 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명확하지 않은 회계 처리 때문에 관저공사에 관여한 업체가 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경호처 사무팀들의 입김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당시 경호처 차장이던 김종철 네. 전 병무청장의 부인이 네. 업체 직원과 나눈 또 메시지까지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글쎄요, 이 경호처에서 1년에 그 관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대인가요? 맞아요. 그 정도 그렇게 금액이요. 1년에. 100만 원짜리, 1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이 김종철 전 차장 부인이 이 경호처 리모델링을 맡은 네. 업체에게 중문 사진을 보냅니다. 이제 아파트에 보면 중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문 중문 사진 있죠. 보면은 중문들 중에 그 집과 어울릴 만한 걸로 해주시고요. 신발장 안쪽으로 거울 좀 달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합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앞 베란다 물 좀 쓸 수 있게 수전 좀 연결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분전함 커버 마음에 안 드는데 분전함 커버 좀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 너무 실감나게 잘하시네. 문고리 내라도 그래 해야 되겠어요. 문고리는 우리 남편과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문고리는 그러니까 좀 검정색으로 부탁드려요. 네, 냉장고는 첫 번째
번째 그걸 네. 해주시고요. 네. 주방도 좀 손대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약간 각색을 네. 했지만 네. 네. 이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네. 직접 내리면서 자신이 직접 방문해도 되겠냐, 네. 한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문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뭐 오늘 오후에 가도 되냐라고 하면서 방문하십시오라는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호처 리모델링비가 8천만 원? 8천만 원. 네, 가량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갑질 아닙니까? 이거? 갑질을 떠나서 네. 불가능한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거는 계약 사항에도 아닌데 네. 일단 이 업체는 네. 아무래도 이거는 국가와 관련된 일이니까 네, 네. 이 돈을 못 받지는 않겠지. 그렇게 해달라는 생각하고. 대로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라고 못 받은 생각한 거예요. 어. 그런데 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낸 거군요. 네. 지금 상태에서. 네, 이 과정에도 현대건설이 끼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과정에도 현대건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네.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잡다리한 공사까지도 왜 현대가 자꾸 현대건설이 말도 안 이름 되죠. 네. 그러니까 윤영준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해주면서 윤영준은 네. 소위 김용현 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장성들 뭐 실세들 네. 다 친하려고 다 맞춰준 거죠 기분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네. 사실 윤석열, 김건희에게 지금 모든 초점이 가 있고 당연히 이 둘의 네. 행태를 보고 밑에 사람들도 우리도 이 정도는 해먹어도 돼라는 생각에 관저에다가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의 완전 사위화라고 생각하고 네. 완전 거기를 무슨 일반 아파트 리모델링도요. 네. 8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다 한 거예요. 뭐 샤시를 빼고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고급으로 했는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윗선 네. 김건희, 윤석열의 백을 믿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호처야, 실세야 이러면서. 우리가 경호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저 사적 공간들 네, 저도 뭐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네, 네. 대통령이 낮에 일하시죠. 그렇죠. 무슨 사우나를 갑니까 낮에? 아니, 안 가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퍼먹고 오전에 늦게 지각 출근하고 사우나 쫙 하고 오후에 스크린 골프 한번 치다가 그래 결제할 거 가져와봐. 출근 안 하고. 네, 출근 안 할 때도 있고 네, 네. 출근해서도 그래 이제 네, 네. 그거 하고 또 사우나로 출근해야죠. 네, 사우나 출근하고 그다음에 결제할 거 갖고 가봐 대충 보다가 도장 찍고 또 집에 가서 한 시간 스크린 골프 연습하다가 네. 그래 샤워 좀 하다가 룸바로 가자 삼청동 안가로. 그러니까 그 용도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뭐 업체들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네, 네. 다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맞춰주고 공사 대금은 자신들이 지급 안 하고 다른 업체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 하고 네, 네. 액수는 다운 계약서 만들고 네. 계약서는 그러니까 이 윤영준이라는 인물이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더 들었는데요. 사실 방송이라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것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친분을 김용현과 김오진과 친분을 쌓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아주 진지하게 이 연결고리를 잘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국책사업 수주까지도 충분히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특검 얘기 나왔으니까 특검 얘기 조금 마지막으로 해보면 네. 윤석열이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안 왔죠. 10시에. 네, 지금 2차 소환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네, 네. 윤석열을 부른 거 아니니까 김건희 최종 보스를 부르기 전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잔발이 윤석열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불렀는데 지금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서울구치소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네. 온갖 불평, 불만, 투덜투덜 지금 난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덥다고 그러고. 자신이 뭐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이게 되죠. 우리 정치적- 최진봉 교수님의 유행어인데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제 유행어입니다. 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경상도식으로 제 유행어를 네, 두 분이서.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유행어입니다. 네, 네. 말이 됩니까? 네. 이거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런데 지금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독방이 너무 좁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진짜. 사실상 네네. 서울시 조례에서 네. 이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시원 평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 채널에 뭐 미니멀리즘 이런 거 보면요 미니멀리스트 이런 공간에서 실제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특검에서 네. 오늘 안 나오면 네. 체포영장 발부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체포영장 발부할 거로 보세요? 어떠세요? 특검에서는 일단 구치소에 가서 네네. 방문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체포에 불응하는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구치소 측의 건강 확인도 다 해보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다 나와라라고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회차의 체포 2회차 조사 불응 사유는 체포영장 칠 수가 있고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그 어느 이병철 변호사죠. 네. 아니 수사받게끔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는 방법. 뭡니까? 저 독방에 가두면 안 되고 8명이 있는 홍급방에 잡아 넣으면요. 기겁을 하고 지금 있는 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보장해 줬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고 홍급방이라고 그러죠. 예, 저도 그 학생운동 때 2년 살아봐서 잘 아는데 저는 독방을 계속 했지만 여름에는요. 여름 징역은 절대 하지 말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온, 사람이 너무 높아요. 미워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8명이 2평도 안 되는 방에 그 앉아 있어 보십시오. 땀이 줄줄줄 나는데 사람의 체온이 그립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사람의 체온이 그립죠. 네, 맞아요. 여름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권적인 대우를 뭐 못 받는다고 변호인 측이 막 이야기한다면서요. 네, 김문수 뭐 후보까지도 나서서 거드는데 정말로 지금 인격적으로 또는 인권적으로 얼마나 독방을 하면서 보장해주고 있는지를 홍급방에 보내서 실감나게 하고요. 실제. 거기서 못 견디면은 수사받을래요라고 했어라도 뛰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보이는 그 넓은 방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무슨 불평불만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클리프 목걸이 짝퉁이다. 이 특검에서도 이거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모조품인 것 같다 네.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이 해놨던 거짓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것으로 저는 사실은 특검이 공흥지구 이제 네. 특혜 의혹을 조사하러 김진우의 네. 장모 집으로 압수수색을 가는 것을 알고 특검이 가는 길에 이거를 이미 갖다 놓은 거예요. 아, 뿌려둔 일부러?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발견되도록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숨긴 것이 아니고 특검에 가는 길목에다가 이것을 놓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숨긴 것이다. 숨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아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그렇다면은 김건희가 5월에 특검 조사 받기 전에 네. 마지막 검찰에 냈던 그 의견서 네. 이거는 모조품이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이런 사실을 네. 미리 알고 네. 이것이 모조품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특검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품의 행방을 쫓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의 이런 조악한 어떤 진술이 내용을 쫙 살펴보면은 자신이 처음에 순방을 갈 때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그랬어요. 친구 엄마한테. 네네네. 그 친구 엄마라는 이야기는 그 최재형 목사와의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최재형 목사와의 그 이제 그 디올백 공연 때 그때 녹음됐던 녹취록에 나옵니다. 네네.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빠가 친구였던가요? 오빠가 친구였나요? 친구 엄마. 저는 이 부분을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친구 엄마. 그러면은 오빠의 처가 친구인가요? 진짜 친구 엄마라고 했거든요.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근데 본인이 오빠한테 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주는 오빠야. 그럼 친구 엄마가 오빠라는 건지. 그러니까 오빠한테 사줬대요. 네. 본인이 오빠한테 사준 것을 다시 빌렸다가 다시 돌려줬다.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집에 족보도 이상하고요. 막 이 물건이 오고 가는 것도 거의 뭐 뒤죽박죽에다가 그런데 분명히 진품은 있을 것이다. 네. 저 모조품은 바꿔치기 한 모조품이다. 이게 만약에 것은 확실시되는. 아니 굉장히 정교한 모조품이었으면은 좀 뭐 감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바로 들통날 모조품을 대통령 자신이 당 영부인 돼가지고 나토 순방 6월달에 2022년 6월달에 짠 하고 가는데 그리고 그때 자기가 모조품을 이렇게 늑하니 하고 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지금? 안 되죠 지금. 아니 그리고 저 보도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100개가 막혀 있는 그거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다이아몬드 뭐 100개가 박혀 있는 목걸이인지 뭔지 이것도 있었고 현금 다발도 있었다잖아요. 예. 현금 다발이 다른 다른 있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목걸이 외에 네, 다른 금품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건 진품인 것 같다고 그러죠. 점으로부터. 예. 점으로부터. 작품 이름이 점으로부터입니다. 네. 점으로부터. 여기 봐. 1억 돈다발의 다이아. 네, 목걸이. 네. 그러니까 다이아 목걸이는 그건 진품인 것 같죠?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이것에 대해서 네. 이 반클리프 앤 아펠 이 디자인이 같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정품 감정을 받은 것이고 뭐 다이아 목걸이 이것에 대해서는 김건희 소유인지 이것들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우환 화백의 네. 그림은 뭐 시가로 치면 한 20억 정도 그 정도 한다고 되는 하니까요. 네. 이런 그림을 김진우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 그럼 김진우 건지 이것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런 거는 그림 같은 경우는 또 보증서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갤러리에서 이것을 샀고 그렇다면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경로는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김진우까지 손에 들어갔는지 이 20억 그림 이것도 굉장히 뇌물이 아닐까. 너무 의심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김진우 씨가 이제 최근에 특검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과정이 네.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본인이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네. 기자가 있을지 몰랐는지 완전히 막 옷으로 막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싸매고 가더라고요. 그 길도 안 보이는지 막 변호사를 이렇게 통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네. 아니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네. 본인이 관련된 여러 가지 네. 모든 글쎄요 이 비리 중에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는 게 가장 적은 상태니까 자기는 뭐 이 정도 조사는 뭐 그 가뿐하게 받고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기자들이 막 있으니까 네. 당황했겠죠. 최인호 의원님은 이제 예전에 청와대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어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토론 과정을 일부이긴 합니다만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무회의를 최초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파격적이고요. 예. 지금 뭐 지난주에 부산도 오셨지만 네네. 현장에 정말 자주 가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소통을 직접 하겠다 네네. 하는 것뿐만 아니고 행정을 공개하겠다. 그렇죠. 모든 과정을. 그 사실은 행정이 공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어떤 행정 하나하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 네. 하는 것이 주는 그 공무원들이나 공직 사회에 주는 압박감이나 긴장감들이 엄청나겠죠. 엄청나죠. 그런데 최고 회의라 할 수 있는 국무회의를 공개로 했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의제가 포함된 국무회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 지시도 하고 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 네, 직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직을 걸으라. 그러니까 걸으라 그랬어요. 걸으라. 네. 걸겠다. 뭐 그런 정도까지 비상한 그 장면까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어쨌든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그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태원 제2 참사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세월호 문제라든지 각종 우리가 국가나 정부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또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된 이런 우리 전철을 밟지 않게 위해서라도 정권 초반에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국무회의의 공개 등의 대통령 행보는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렇게 사실은 자신감이 없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하잖아요. 토론 내용 대통령이 너무나 저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의 그렇죠. 안전. 본인도 또 이 산재 그렇습니다. 피해자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소비 쿠폰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쓰셨습니까? 남아 있죠. 네. 뭐 하는데 쓰셨어요, 주로? 아니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 15만 안 사 원을 먹었어요? 샀습니까? 15만 원을 못 씁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뭐 너무 구두쇠 아닙니까?
빨리 쓰셔야지. 빨리 쓰셔야 동네에 빨리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뭐 사셨어요? 유효 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우선 11월 30일까지고요. 예, 이거는 동네에서 아니 11월 30일 너무 길다고요? 네, 11월 30일까지. 아니 그게 사실 저는 동네 마트를 이용하는데 저희 집 마트가 거기는 저희 동네 마트 동네 마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마트. 네네. 네, 대형 마트 말이 됩니까? 동네 마트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썼습니까? 동네 마트가 저는 사실은 상당히 규모가 있어서 이거 안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신용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동네 마트에서 그냥 구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차감이 됩니다. 차감이 돼요. 네, 자동 차감이 돼서 얼마 남았다고 안내해 주는데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아서 이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 다니는데 뭐 내가 평소 다니는 미용실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내가 그냥 쓰던 대로 쓰던 방식대로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알아서 차감이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시장을 방문하였어요. 영상은 없나요 이거? 영상이 KTV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영상 있으면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하셨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한남동 공간에 계시지만 예전에 계양 사실 때 늘 갔던 곳이래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 직접 갔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기 김혜경 여사가 다녀온 이후에 저곳을 방문해서 기념 촬영한다. 여기서 쓰셨죠? 이러면 사진 찍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식습관이랄까요? 좋아하는 게 다 나왔습니다. 뭐 사신 줄 아세요 혹시? 뭘 샀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꽈배기. 꽈배기 있잖아요. 그거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그거 좋아하시는 그거. 그다음에 복숭아는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딱딱한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물렁물렁한 거. 그거 이재명 대통령 그걸 좋아하세요. 그걸 샀어요 또.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사 이슈가 많은데 뭐 취향 뭐 입맛 이런 거 지금 중요해요. 여기 조선입니까? 아니 됩니까? 진짜 무슨 뭘 샀는지 꽈배기 복숭아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 촉진. 딱복인지 물복인지. 아유 이게 맞습니까? 물복. 그다음에 아니 대통령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랑 많이 팔려요. 많이 팔려요. 판촉 차원에서 홍보야. 이 사람이 말이야. 너무 입맛까지 지금 입맛 기사 입맛 기사예요. 그다음에 허리띠 보이콧하겠습니다. 허리띠 3개 사고요. 보이콧하겠다니. 이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셨더라고요. 뭐 그 뭐지 호박잎도 사고 그래서 거의 10만 원 다 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셨던데 그만큼 이제 그 시장에 가서 현장에 가보면 저거 진짜 이게 쓰고 싶어서 기다렸던 분들 그리고 너무 좋다고 쓰면서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잖아요. 실제 아니 부산도 보면 그 주민들도 그렇지만 상인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아이고 많이 좋아하죠. 동네가 이제 돌아가죠. 시장에 장에 이제 또 많이 나오시고 미장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동네 슈퍼에 물건 많이 삽니다. 정말 많이 사요. 맞아요. 또 저녁에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오랜만에 동네가 지금 훈훈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념 촬영 하시잖아요. 저런 거 봐. 기념 촬영하고 있잖아요. 보이콧 한다고? 이 사람이 말이야. 뭐 취향, 입맛, 뭐 꽈배기, 물복, 깍복 이런. 물복. 제가 말씀드렸죠. 물복, 꽈배기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신다. 옥수수 댓글. 옥수수 맞아요. 옥수수 샀어요. 옥수수. 자, 이거 다 취향 좋지 않습니까? 진짜 취향 맞죠? 우리 최진범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 제 별명이 존중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압니다. 알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김혜경 여사 이제 다녀오고 나서 저 시장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실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저는 뭐 지난 주말에 아내와 함께 팥빙수도 먹고 빵도 사 먹고 이랬는데. 즐겁잖아요. 그냥 그 쓰는 것 자체가 재밌던데요. 저는 동네 이렇게 가시면 쓰는 게 그만큼 이제 소비 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께 간단하게 최인호 의원님은 특검에게 마지막으로 이 지금 수사 요구서 요청서 내셨으니까 이거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김건희 특검 사무소에 가서 부울경 국회의원 7분 하고요. 시도당 위원장이 함께 수사 요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계약한 대한민국 제1회 건설업체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인과 동시에 10조 5천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이 자신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과 또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포기해버려서
국책 사업이 2년 3년 이상이나 늦어지게 되는 네.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인데 결국은 이 현대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또 세계적인 기업이고 현대라는 이 브랜드가 너무나 그 위상이 확보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현대그룹이 정말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네. 김건희 특검에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그 윤정준이라든지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네. 그런 혐의자들뿐만 아니고 정말로 여기서 더 버티고 더 만약에 국민들에 대한 배반 행위를 계속한다면 현대건설이라는 기업 그 자체의 존립도 앞으로 보상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도. 네, 저는 어제 국무회의 첫 생중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정말 대통령이 주재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다 같이 이거는 각 부처에 관계없이 산재 예방 및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 각 의견을 막 내놓고 하는데 와, 이런 것이 바로 국무회의구나. 이렇게 해야지 정말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합심을 해서 산재 예방,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모든 부처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솔직히 가슴이 좀 벅차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라는 생각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안 하셨다면 저는 ETF의 주가 종합 지수 펀드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라서 저는 ETF 적극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확실합니까? 네. 저는 ETF만 합니다. 진짜로? ETF만. 네. 한 1,000만 원 해볼까요? ETF는 수익성이 막 엄청 막 일반 나 주식 한 번도 안 했는데. 주식과 달라요. 이거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다.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끄고 ETF 소액이라도 이건 100만 원부터도 가능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한 100만 원부터. 네, 그게 바로 네네 경제를 살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희준 변호사 그리고 최인호 전 의원님과 함께 부단 이제 특별히 좀 뭐 마지막에 제가 웃으면서 끝냈지만 심각한 문제는 현대건설 관련된 문제는 오늘 이제 수사 요청서가 들어가니까 특검이 잘 들여다보시고 이 문제 바로 밝혀내서 윤석열의 또 다른 범죄 행위들을 꼭 밝혀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의원님. 신희준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랑 같이 하게 되니까. 네.